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인 간호 시간인데요. 성인 간호의 동통 환자의 간호 돕기에 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내용이 꽤 많아서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이제 요점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복습을 같이 해볼게요. 우선 동통 환자의 간호 돕기에 나오는데 이 동통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통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영어로는 pai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동통에 대한 우선적으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통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통이란 감각적이고 불쾌한 경험을 말하고요. 이러한 동통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내성에 따라서 통증 강도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서 또 강도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고요. 이러한 동통은 성격이 뭐 밝은지 뭐 내향성인지 아니면 신경쇠약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동통에는 그 변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통증을 어떻게 느끼는 거는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문명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은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는데 이제 요즘처럼 뭐 TV에 뭐 너무 정보가 쏟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더 아픔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이거는 과거에 주사를 맞아본 사람은 그 주사가 아프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사를 맞을 때 그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처음 경험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도 다르고 손상의 의미에 따라서도 다르고 주의 집중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며 또 정신적 불안, 공포, 육체적 피로에 따라서도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암시라는 말인데요. 동통의 변인에 있어서 암시 이거는 뭐 이제 어떤 뜻이냐면 만약에 수술 후에 그 환자는 자기가 수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수술했다는 암시가 있어서 별로 안 아픈데도 난 수술해서 환자야 막 이런 생각에 더 크게 통증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암시라는 단어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동통의 종류에 관해서 분류를 책에서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우선은 동통을 지속 시간에 따라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동통을 지속 시간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급성 통증은 이제 그 실전에서 아큐트라고 말을 많이 한다고 하고 만성 통증은 영어로 크로닉이라고 하는데 아큐트와 크로닉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급성 통증이라면 지속 시간이 6개월 미만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급성 통증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게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통증이기 때문에 혈압과 맥박, 호흡이 막 증가를 하게 되고 또 놀라고 아프기 때문에 동공이 확대되고 뭐 식은땀이 나고 발한까지도 온다고 합니다. 급성 통증의 증상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만성 통증은 또 반대로 지속 시간이 6개월 이상이겠죠. 그럼 이거는 만성 통증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미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통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혈압과 맥박, 호흡은 극히 정상적인데 동공도 정상적이고 다만 이제 나타나는 거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뭐 우울감 뭐 이런 거에 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증을 이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한테 뭐 어떠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고 이제 그 통증의 양상을 조사를 해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환자로 하여금 어떠한 느낌이 있는지 직접 묘사하도록
질문을 유도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해요. 뭐 찌릿찌릿 아프신가요? 아니면 욱신욱신 아프신가요? 하고 이제 간호사가 직접적으로 그 표현을 예시를 듣는 게 아니고 환자가 직접 표현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통증의 정도를 묘사를 해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직접 묘사하도록 질문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통 부위에 따라 통증을 나눈 거예요. 그 동통 부위에 따라 나눈 통증은 하나, 둘, 셋, 넷, 10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좀 따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표재성 통증, 이거 중요합니다. 표재성 통증이라는 거는 이제 표면에 나타나는 통증인데 국소적으로 예리하고 찌릿찌릿한 통증이어서 여기서 국소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증 부위의 위치 파악이 비교적 쉽고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짧고 과민한 통각이나 소양증, 빈맥의 형태가 나타난대요. 여기서 이 빈맥은 맥이 자주 뛴다는 건데 성인의 정상 그 맥이 60에서 100이라고 하면 이제 빈맥은 100회 이상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통증이 표재성 통증. 반대로 신부성 통증은 통증 부위가 굉장히 넓고 통증이 막 어디서 시작됐는지 막 잘 모를 정도로 깊게 이제 통증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특징이 이제 통증 부위가 넓기 때문에 또한 위치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속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성 통증의 증상에는 이제 오심은 이제 속이 미식미식 거리는 걸 말하는데, 오심, 서맥, 그 다음에 쇼크, 뭐 발한, 땀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표재성의 빈맥이라면 얘는 이제 맥이 서맥, 너무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빈맥이 100회 이상이었다면 서맥은 60회 미만으로 뛰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성 통증은 장기 내장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말하고요.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방사통증이에요. 일명 연관통이라고도 하는데, 방사통증이 연관통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통증 그 부위 발안지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부위에서도 그 통증을 느끼는 거, 그거를 방사통, 연관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표재성 통증, 신부성 통증 차이 알아두시고요. 방사통증이 연관통이랑 같은 말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은 환상지통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이미 절단해서 그 부위가 없는데도 그 절단 부위가 마치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그 환상을 갖고 있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환상지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결통이 있고, 그 다음에 3차 신경통이라는 뇌신경통의 한 종류인데요. 3차 신경통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후 느끼는 신경통, 그 다음에 뭐 시상 부위에서 느껴지는 시상통, 그 다음에 암일 때 느껴지는 암성 통증, 이렇게까지 이러한 종류들이 통증이 이제 부위에 따라서 나뉘는 통증의 종류가 이러하다고 합니다. 이제 통증의 종류 이렇게 많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제 표재성 동통과 신부성 동통, 그 다음에 발음이 안 되네. 방사동통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동통 환자의 치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동통이 있을 때의 치료 방법은 이제 4가지 치료법을 소개를 해놨는데요. 경피신경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경피신경 자극, 일명 텐스하고 TNS라고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부에
그 물리치료 같은 거 전기치료 받아보셨죠? 약한 전류를 피부에 통과시켜서 그 통증을 완화시키고 근육 이완하고 혈류를 증진시키는 방법을 말하고요. 그 다음은 유발점 주사법이라고 TPI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 그 근막에 통증이 오는 그런 환자들에게 적용을 하는 건데, 그 근막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나 국소 마취제를 투여해가지고 이제 통증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의 그 운동 범위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수술 요법이 있겠죠. 그 위에서 말씀드린 뭐 뇌신경통에 관련된 3차 신경통이나 대상포진후에 있는 그런 신경통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아프다 싶으면은 뭐 그 신경을 절단하거나 뭐 아예 그냥 파괴시키는 그런 수술 요법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 요법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레이저로 치료하는 방법까지 해서 4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동통 환자의 간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을 완화시켜 주도록 이제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은 옆에서 신체적으로 간호를 제공해 줘야겠죠. 이제 뭐 그러니까 능동적이나 수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뭐 물리치료를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러한 간호를 제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냉온요법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떨 때 냉요법을 쓰고 온요법을 쓰는지 한번 나눠봤는데, 냉요법이 필요할 때는 뭐 만약에 뭐 피가 흐른다든지 뭐 다리 산에 오르다가 뭐 다리가 삐었다든지 할 때는 그 혈관을 수축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냉요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종을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냉요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냉요법을 처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혈관이 이미 수축된 다음에는 다시 그 혈액을 잘 돌게 해서 이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온요법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또 약물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항염제, 진통제, 마취제, 뭐 패치 등을 통해서 약물로 그 동통 환자의 간호를 돕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동통 환자의 간호 돕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셔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동통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의 차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통 부위에 따른 분류의 표재성 통증과 신부성 통증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니까 이것의 차이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방사 통증이 연관통이라는 거 알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통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경피신경 자극은 이런 거다. 유발점 주사법은 이런 거다. 그리고 수술요법, 레이저 치료법 등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번 단어는 복습 잘 하셨다고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